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코인만 보면 여전히 재미없겠지만 이 재미없는 시기를 기다리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코인만 보면 뭐 실망의 연속일 뿐이죠. 오르려고 하면 떨어지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기사 중에 암호화폐 시장의 모든 미실현 손실이 무려 3,500억 달러, 하나로 치면 515조 원이 마이너스가 찍혀 있다. 우리들의 뭐 업비트나 바이낸스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이너스를 합치니까요. 500조가 넘게 지금 마이너스가 찍혀 있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다는 비트코인의 손실도 뭐 100조 원이 넘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온체인 지표들이 전반적인 유동성 감소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향후 몇 주간은 높은 변동성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 뭐 이런 기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기사였는데요. 12월 11일자에도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50%나 급감을 했다. 아시겠지만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웬만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다른 코인을 사는데요. 즉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와야 이 총알이 챙겨지고 이 충전이 되는 건데 거래소 유입액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절반이 넘게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신규 유동성 없이는 지금 상승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이렇게 유입되는 돈들도 이게 자꾸 오르려고 하면 떨어지고 특히나 미국 장 열리면 사람들이 뭐 제인 스트리트처럼 팔았다가 이제 장의 시간 되면 다시 샀다가 계속 사팔사팔 롱숏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청산이 되고 그나마 들어온 유동성마저도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니까 이게 참 지금 힘든 구간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신규 유동성 이거 언제 들어오냐 다들 요거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코인만 보면 참 답답한데요. 코인 외적으로도 좀 관심을 돌리면 좀 기다리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저것 뭐 글로벌적인 뉴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소외됐던 자산들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향, 그리고 예전부터 잘 나갔던 친구들이 주춤하는 일명 순환매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뉴욕 증시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제 오라클이 뭐 쇼크, 그러니까 한 12% 정도 빠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투자를 많이 했는데 뭐 결과가 안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 기술주 떨어지고 AI 주식 떨어지고 했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 나스닥이나 기술주를 뺀 그 나머지 것들, 다우존스, S&P 500, 러셀 2000까지도 모두 다 신고가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잘 나가던 친구들은 좀 주춤하고요. 순환매가 벌어지고 있다. 뭐 우량주든 배당주든 뭐 금융 쪽이든 산업주든 소비재든 이런 쪽이 의료, 바이오 이런 데가 지금 주목을 받는 거예요. 특히나 중소형주 러셀 2000도 신고가 찍었다고 예전에도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하락은 이런 친구들이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AI 묻은 것들, 오라클 뭐 엄청나게 묻어 있고요. 사실 매그니피선트 세븐은 다 AI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제 하나같이 다 떨어졌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 폭은 아니지만 1에서 2% 정도 떨어졌고요. 뭐 AI 주식들도 꽤나 떨어졌다. 다만 이제 오른 기업들을 보면요. 거의 전방위적으로 AI가 묻지 않은 곳으로 약간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대형은행, 지역은행, 은행들이 가리지 않고 최근에 올랐습니다. 뭐 JP 모건, 웰스파고 이런 데도 꽤나 2, 3% 정도 올랐고요. 지역은행들은 엊그제 FOMC 때문에 이미 조금 뭐 4%, 5% 많게는 10%까지 꽤나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비자 카드, 뭐 일라이 릴리, 뭐 의료, 뭐 유나이티드 헬스, 월마트, 소비재, 보잉, 경기 민감주죠. 뭐 항공, 뭐 여행 이런 쪽은 잘 될 땐 잘 되고 안 될 땐 안 되는데 이런 데까지 올랐고요. 뭐 아시겠지만 스페이스 X가 내년에 IPO 계획을 선언하고 일론 머스크가 그거 맞다. 내가 하는 거 맞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항공 우주 쪽 뭐 날아가고 있죠. 로켓랩도 다시 주춤하다가 최근에 막 10%, 15%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약간 순환매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주식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을 때 가장 부러웠던 삼성이 한 2% 올라가면 하이닉스는 5% 올라가고 삼성 5% 올라가면 여기 10%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코스피의 2위, 시가총액 2위 기업인데요. 여기가 지금 계속 투자 경고 주의를 받으면서 올해만 세 번째 투자가 멈췄습니다. 거래를 하려고 보는데 시가총액 2위 기업이 투자 경고를 받고 멈춰 있다? 참 답답할 노릇이겠죠.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초장기 상승을 했다. 너 너무 오래 많이 올랐어. 그리고 불건전 요건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거래가 됐다가 안 됐다, 거래가 됐다가 안 됐다, 뭐 이런 상황에 뭐 외인들도 지금 최근 들어서 뭐 3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면서 예전과는 좀 다르게 미묘한 상황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 물론 뭐 실적은 더 잘 나오겠죠.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조방원 ETF 기억나실까요? 조선, 방산, 원전. 특히나 뭐 하나그룹주를 다시 평가해야 된다. 하나가 야구도 잘하더니 막 대박을 쳤죠. 하나오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 이 조방원이요. 지난달 ETF 수익률이 꼴찌입니다.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마스가라고 하면서 뭐 전쟁이 나누니까 방산도 잘 나가고 했는데 최근에는 좀 굴욕이다. 뭐 이런 기사가 계속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보면 한정적인 유동성 때문에 물론 크립토 쪽 같진 않죠. 주식은 그나마 유동성이 더 있긴 하지만 이쪽에서도 유동성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또 테마를 변경해야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환매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요게 이제 약간 글로벌적인 트렌드로 약간 변화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자, 이거를 이제 크립토랑 좀 연관을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인이 상승하는 거, 즉 유동성이 폭발하는 걸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코인이 상승하기 전에 뭐가 먼저 올라가느냐? 그거 우리가 보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먼저 올라가는 선행 자산은 아시겠지만 금입니다. 이게 뭐 180일 이후에 따라간다, 뭐 150일 이후다.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금이 올라가면 그 다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건 약간의 이제 딜레이된 공식 같은 거였는데요. 그 기간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를 제가 좀 공부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르고, 그 다음 뭐 오르고, 그 다음 비트코인이 오르느냐. 제가 찾은 결과에 따르면 은과 구리가 그 사이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먼저 금이 오릅니다. 금이 오르는 이유가 뭐다? 위기가 왔을 때, 뭔가 부러졌을 때, 보통 뭐 미국의 국채나 달러나 금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가장 먼저 오른다. 그 다음 뭐가 오를까요? 그 다음에 은이 오른다고 합니다. 은이라는 친구는 포지션이 참 독특합니다. 굳이 따진다면 금과 구리의 속성, 금과 산업재해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금처럼 사람들이 은반지로 끼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산업에서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근데 구리처럼 많이 쓰이지는 않고, 정확히 박쥐 같은 좀 모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동성이 확산될 때 금처럼 올라가는 성향도 있고, 또 산업에 대한 수요도 있어서 보통은 금의 랠리 후에 이게 올라가더라. 금 가격을 뭐 이분은 이제 1주에서 4주, 이 챗 GPT는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재미나인 것 같네요. 아무튼,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금을 따라간다, 은이. 그러면 그 다음 구리는 언제 올라갈까요? 구리는 은처럼 모아가는 자산이 아니죠. 구리 반지를 끼고 막 좋다고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얘는 완전히 실질적인 산업재다. 실제로 산업에서 경기가 좋아지면 쓰는 그래서 닥터 쿠퍼란 얘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이 나와야 되고 인프라 투자, 뭐 최근 들어서는 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테슬라를 만든다, 뭐 반도체 만든다, 5만 가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구매를 하고 제조를 해야만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무거운 지표, 가장 뒤에 올라가는 지표라고 하는데 이게 은보다 약간 뒤에 올라갑니다. 뭐 이 기간은 크게 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잘 모릅니다만 금 다음에 은 다음에 구리가 순서다. 왜냐하면 얘는 실제로만 써야 되니까 뭐 귀금속으로 모아가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비트코인.
가장 이제 뒤에 올라가는데요.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구리와 보통 함께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직후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적어도 구리랑 빠르면 동조하고 느리면 이제 좀 그 구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좀 더 쉽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금은 비트코인과 약간 비슷하다.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좀 그렇죠. 뭐 산업으로 쓰기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보내고 받기 하기엔 너무 느리고 그렇지만 오랜 역사 전통을 자랑해서 존중을 받는 그런 대상이죠. 은은 약간 이더리움 경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모아가는 재미도 있지만 실제로 산업용 이 알트코인이 이 세상에서 뭐 RWA다,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디파이다 할 때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근데 느리고 좀 비싸다, 뭐 수수료를 많이 먹는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그 이더리움이 욕을 많이 먹을 때 그런 포지션이어서 좀 욕을 먹었었잖아요. 그리고 밑에 구리가 알트코인이다. 알트코인의 시대가 오면요. 저는 구리가 쓰이듯이 결국 수많은 알트코인, 뭐 솔라나, 아발란체, 뭐 수위, 뭐 폴리곤 여러 가지 이제 레이어 1, 2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쓰이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좀 들고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은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은 가격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63달러 돌파해서 다시 최고가다. 금도 지금 조금씩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금의 상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은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은요. 정말 코스피에게 절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답답한 뭐 10년, 15년 박스권에서 노는 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정말 답답한 자산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은이 정말 심하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코스피랑 정말 비슷하죠. 박스권 내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다. 아, 은은 그럼 알겠어요. 근데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구리도 많이 올랐다는 기사 얼마 전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나 뭐 전기차나 여러 가지 이제 산업재로 쓰니까 구리가 너무 많이 필요할 거야. 실제로 올랐다. 뭐 과열 경고 등 이런 기사 많이 보셨거든요. 근데 구리가 올랐다는데 여기 나와 있죠. 구리와 함께 또는 그 직후에 비트코인이 오른다는데 왜 코인은 안 오르느냐? 기사만 보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내가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저는 현재는 금이나 구리보다는 은이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오르고 있는 시간이구나. 은과 비슷한 자산이 제가 볼 땐 코스피 같거든요. 뭐 10년 넘게 조롱을 받았지만 올해 들어선 코스피가 전 세계 거의 1위였잖아요. 은이 지금 똑같습니다. 한번 차트로 보시면 와닿을 것 같은데요. 2020년 여기 팬데믹 근처죠. 20년 3월부터 해서 제가 한번 상승률을 나타내 봤습니다. 이 금, 은, 동입니다. 금, 은, 구리인데 색깔이 그 실제 색깔과 비슷합니다. 이 노란색이 금이고요. 이 은색이 은이고 이 뭐 빨간색 나무 색깔이 동, 구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리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어떤가요? 금이나 은에 비하면 정말 턱도 없이 못 올라갔죠. 뭐 최근에 신고가를 뭐 올해 7월 달에 아마 돌파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멀었죠. 금, 은에 비하면. 그리고 금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양보를 하고 쉬는 단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은이요. 정말 이거 과거 차트 보시면 그냥 심정지 차트거든요. 이렇게까지 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은이 주목받고 있다. 근데 이 금은동에서요. 굉장히 특이한 법칙이 일정한 규칙이 발견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기가 와서 뭐가 먼저 오른다고 했나요? 금이 오릅니다. 사람들이 금을 찾는데요. 근데 이때 20년도 3월의 팬데믹은 정말 특이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사람들이 금도 던지고 달러도 던지고 국채도 던졌던 거의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금도 그래도 굉장히 많이 버텼다. 그래서 위기에는 금이 각광을 받는다. 야, 근데 금이 떨어진 건 쉽지 않은데요. 아무튼 뭐에 비하면 굉장히 그래도 해지를 했나요?
은이다, 동이다 말할 것도 없이 뭐 은도 쭉 떨어지고 뭐 동도 떨어지고 이때는 정말 뭐 비트코인도 반토막도 더 나고 그랬었죠. 그래서 위기 때는 금이 빛난다. 그 다음은 누가 빛날까요? 이제 회복기. 지금 금이 올랐다는 거는 뭔가 사고가 터졌다는 거니까 유동성을 주입을 하겠죠. 그래서 유동성 주입기를 회복기라고 한다면 이때 보시죠. 이제 20년도 3월부터요. 계속 사실 유동성은 20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그 유동성의 효과를 21년도에 많이 본 거죠. 지금과 저는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회복기, 유동성이 주입되는 시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색이 갑자기 치고 올라갑니다. 은의 회복력이 어마어마하다. 금도 올랐어요. 금도 올랐는데 은이 순식간에 밑에서 위로 따라잡고요. 구리도 오르고는 있는 겁니다. 구리도 오르지만 은의 상승력, 회복력을 따라잡을 자가 없다. 이 회복기에는. 그래서 이 위에서 실제로 꽤나 오랫동안 이제 금과 구리를 수익률에서 압도를 했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유동성이 주입될 만큼 되고 유동성의 효과가 나오는 파티가 진행된다. 여기 보시면요. 이 빨간색 색깔이 은보다 위에 있음을 조금 살짝살짝이긴 하지만 얼추 은보다는 확실히 더 위에 있고요. 금보다는 더 확실히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 파티가 벌어지면 실제적으로 이게 PMI 지수랑도 연관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실제로 돈이 넘치고 돈이 많아지니까 제조를 구매를 할 것이고 사람들이 물건을 제조하고요. 이제 실제로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더라. 그 다음이 은이고 금은 이렇게 막 유동성 팔찌할 때는 생각보다 재미없는 횡보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또 반복될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위기가 언제였나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위기는 아마도 뭐 올해의 인물도 트럼프일 거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잖아요. 25년도 뭐 2월, 3월, 4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죠. 훅 떨어집니다. 은도 떨어지고 동도 떨어지는데 금은 살짝 떨어지는 듯 하듯이 올라갔죠. 그래서 위기 때는 금이 시동을 걸고 올라가더라. 그래서 조정을 받다가 이제 금이 올라가다가 현재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회복기입니다. 뭔가 지금 단기 유동성이 발작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유동성을 주입하고 있는 회복기가 드디어 왔다. 그러면 금도 많이 올라갔지만 금은 쉬고 있고 은이 먼저 가면서 좀 이 구간에 어디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복 구간에 있다. 나중에 유동성의 효과가 나오면 유동성 파티가 뭐 동이 올라가듯이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렌 노이어라는 118만 명의 크립토 그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종종 말씀을 드린 분인데, 근데 이분은, 너무 이 음악도 좀 정신이 없고, 뭔가 이 실시간 중계하듯이 정신없이 하셔가지고 요새는 제가 잘 안 보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이분이 트윗을 남겼네요. 지금 시장은 완전히 위험 부담 모드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 온 모드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더라. 왜냐면 비트코인이 아직도 뭐 빌빌대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근거를 제시하는데 이미 은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이 치솟는 걸 보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이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베타 골드기 때문에 금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온 좀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충분히 맞는 얘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차트가 뭐 돌파 중이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세 번째, 종종 소개드렸지만 러셀 2000,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중소형 주식들, 그러니까 코인 중에서도 소형 알트코인이 있고요. 미국 주식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주식들을 모아놓은 게 러셀 2000인데요. 주식 시장에서 지금 뭐 위험을 나타낸다, 뭐 올라가고 있다, 신고가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예전 보여드렸지만요. 올랐다곤 하지만 신고가라곤 하지만 정말 간신히 신고가를 경신한 나스닥이나 뭐 S&P 500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아직 정말 턱도 없이 못 올라간 약간 구리의 이런 회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긴 오르지만 아직은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처럼 덜 오른 상황. 근데 신고가는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예상보다 일찍 양적 완화를 전환했다. 뭐 요거는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는 이제 회복 구간, 특히나 미국의 유동성 회복 구간을 지나고 있죠. 단기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양적 완화를 이제 선언을 했었잖아요. 뭐 매월 한 400억 달러 정도 매입을 하겠다. 마지막으로 연준이 그러면 12월 한 달간 유동성을 지금 투입을 할 텐데 어떻게 투입할지 이 계획을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연준이 절대 양적 완화라고 하진 않고요. 이게 뭐 리저브 매니지먼트 펄체이스 뭐 이럴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자산 대차 대조표 뭐 조정이야, 뭐 관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12일부터 오늘이네요. 82억 달러부터 개시를 해서 한 달치 일정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유동성 주입 속도 계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쭉 가져와 봤는데요. 12일부터 거의 일주일에 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계속 이제 그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매입하는 시간은 9시, 보통 9시 오전에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매입하는 시간이고, 세틀데이트먼트는 결제 시간, 즉 연준이 실제적으로 은행들에게 돈을 주는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보통 오전에 진행이 된다고 해요. 은행들 영업시간 오전 중에 유동성이 이렇게 주입이 될 것이다. 국채를 사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연준이. 여기 보시면 다 단기채죠. 1개월에서 4개월, 4개월에서 10개월, 1에서 4개월, 1에서 4개월 이런 식으로 1년 미만 국채를 살 것이고 뭐 만기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맥시멈으로 살 수 있는 국채 매입량 뭐 8빌리언, 6빌리언, 8빌리언, 8빌리언 이렇게 쭉 있어서 이게 월간 한 400억 달러 정도 살 거라고 그리고 내년에도 초반 위주로 많이 살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를 합쳐보면요. 물론 이제 맥시멈입니다. 요게 다 팔렸다고 가정을 할 때이긴 한데요. 요걸 더해보면 544억 달러나 나옵니다. 예전에 400억 달러 규모다라는 것보다는 뭐 최대 규모긴 하지만 훨씬 크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요, MBS라고 해서 모기지 저당 증권. 그러니까 연준은 이게 항상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MBS에서 나온 이제 만기가 된 돈을 가지고 사실 MBS를 사야 됩니다. 부동산 쪽을 사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빼서 단기 채권을 더 사는 144억 불 정도는 별도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상에는 MBS 거 빼서 국채를 사는 거니까 대차대조표는 똑같습니다. 전이나 후나 똑같지만 굳이 이제 어, 특징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의 유동성을 조금 빼와서 그러니까 부동산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빼와서 단기 채권을 사면서 단기 유동성 시장을 완화시켜 주겠다. 단기적으로 부족한 이 고객들이나 기업들에게 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은행들에게 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서서히 회복되는 단계다. 이거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치밀하게 지금 계획이 나와서 우리는 지금 회복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맺어보면요. 지금 우리는 회복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금이나 은이나 동 중에서 어떤 데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해야 되나, 요게 이제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해지 차원이나 안정적인 차원에서 금이나 뭐 AI 주식을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다른 분들은 뭐 현재 가장 급등하고 주목받고 있는 은이나 혹은 크게 오르는 뭐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살 수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미 오른 금이나 은 같은 뭐 해지 자산을 팔아서라도 앞으로 차례가 다가올 뭐 굴이라든지 아니면 코인 같은 자산을 모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회복기를 어떻게 보내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